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KB 국민카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과거에도 사실은 이게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또 다시 이게 재조명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좀 깨닫는 정도. 그 다음에 요거 외에도 파이코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시황 돌아가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저번에 파이코인에서 제가 관련 뉴스,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있잖아요. 시황 같은 거, 이런 거 분석을 해드렸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이거 다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보면 일단 이런 내용이 있어요. 39개 국가 해가지고 5대륙 39개국이 페일럿 앰베서더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 이것은 엄청나다. 우리는 지원자에게 일괄적으로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앞으로 며칠 동안은 여기에 이메일을 확인해라. 개척자들이여, 당신의 나라가 존재합니까? 어디서 오셨나요?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페일럿 같은 경우에는 해커톤 위너, 해커톤 최종 우승을 했다라는 이런 뜻이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국가 일단 한번 볼게요. 한국은 없어요. 애석하게도. 한국은 없지만 다른 국가들에서 지원을 했고, 약간 아시아권 국가가 지금 중국은 있네요. 중국은 있는데, 우리 일본, 한국 이런 데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런 정도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요. 이게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요런 소식이 있다라고 좀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비케어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암호 비밀로 유지해서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라. 이 마켓 같은 데는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기가 되게 많아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파이 익스체인지, 파이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마켓이라고 얘기를 해보면서 일단 내용이 나와 있고, 자, 보면은 요구한다, 로그인 액세스를 요구한다 라고 하는데 로그인 정도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단어를 입력하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두 번 속는 거 아니잖아요. 비밀 구절은 자기 자신만 아는 건데 특정 사이트는 피싱 사이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 사이트에 너무 들어가 보고 싶다, 애매하다, 근데 너무 애매해, 그런 거 좀 판단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한번 판단해 보고 그냥 요런 부분은 별로 좋진 않을 것 같다, 아니면 이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제가 판단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문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는 지금 요게 피싱 사이트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로그인 해가지고 나와 있고 50파이에 자동차를 살 수 있고 이런 거죠. 아무튼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 파이코인 노드 대행에서 32코어부터 시작한다. 안바사님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하이파이라고 합니다. 노드 대행 플러스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10만원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요새는 돈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렸어요. 사실 이런 노드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돌려야 되는 게 맞는데, 자, 아무튼 약속드립니다 해가지고 내용들이 쭉 나와있고, 월 10만원, 12만원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기 보시면 컴퓨터, 전기세, 인터넷 관리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고, 저처럼 부담되는 사람들은 요런 거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 카페에 그냥 이제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의 향후 방향성,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요번에 약간 요런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보시면은 현재 정책,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냐, 이런 거예요.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난 모른다 하면은 또 해석을 해보면 되잖아요. 자,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좀 중요한 부분만, 골짜배기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자,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불공정 거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라고 합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엔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 달하는 벌금을 기본형으로 하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의 규모에 따라 가중할 수 있다. 부당행위로 취득한 재산과 시드머니 모두를 몰수, 추징하는 안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좀 더 뭔가 처벌법을 강화시킨다라는 얘기겠죠. 처벌법을. 그러니까 코인이나 가상화폐 가지고 사기를 치는 이런 사기 사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벌하겠다라고 지금 나선 겁니다. 한국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도 부여를 했고, 하는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통화 신용 정책에 참고하고 금융 안정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상자산이라는 것에 조금 의미가 애매모호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방어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기도 하고, 또 파이코인 자체는 워낙 또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 뭐 미공개 정보, 시세 조정, 아직까지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오전 브리핑 해가지고 권도영, 테라는 증권 아닌 화폐라고 하는데,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권도영, 테라는 증권 아닌 화폐, 미 SEC의 역공이라고 나옵니다. 권도영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증권 당국의 제소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권도영 씨의 변호인은 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닌 화폐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달러를 이 사기 혐의 소송으로 해서 이게 기각돼야 한다고 21일에 주장했다라고 얘기하네요. 뭐 단순히 주장이기 때문에 이걸 또 보면은 권도영 씨, 야 이놈아 뭐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것은 언제까지나 뭐랄까요? 이게 권도영 씨가 주장하는, 권도영 씨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소송이 되게 길어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3년, 4년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한편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목해서 봐야 될 기사이기도 한데요. 월급 통장 이제 없어. 공무원 급여 디지털 화폐로 주는 중국 지방 정부 해가지고 나옵니다. 뭐 이렇게 엊그제자로 나온 기사인데요.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5월부터 공무원 월급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을 한대요. 급여 전액의 디지털 위안화 지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가지고 디지털 위안화 시범 업무를 가속화할 것이고, 5월부터 전체 시 공무원과 국유기업 근로자의 급여를 전액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을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창수시가 최초라고 하는데 디지털 화폐다라고 해서 나오고,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이 만드는 현금의 디지털 버전이다 해가지고, 중국인민은행은 2020년 10월 해가지고 쭉 나오며 세뱃돈을 디지털 위안화로 뿌리면서 뭐 이렇게 시범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는 중국의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0월에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고, 지급 과정, 급여 지급 과정은 공무원이 디지털 위안화, 월렛 개설하면은 지방정부가 급여를 디지털 위안화로 월렛에 입금을 하고, 사용자는 인터넷 없이 NFC를 이용해서 대중교통, 상점 등의 결제가 가능하대요. 월렛이 있는 위안화를 연결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한 개당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돼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이 좀 주목될 만한데, 뭐 이것은 좀 더 상세하게는 5월이 돼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내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정부기관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파이 역시도 중국에서는 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파이 외치고 있고, 3, 1, 4, 1, 5, 9 외치는 그 원천의 근원지, 엄청나게 큰 곳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이런 기사를 보면 조금 더 기대감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조진아님께서 남겨주셨는데, 1588에 1688에도 파이 표시가 되어 있다. 제 전화번호부에 국민카드가 저장되어 있는 파이코인 레퍼럴팀 초대하기를 보면 파이하는 사람들을 알 수 있는데, 그곳에 국민카드 전번에 핸드폰이 아닌 파이코인 표시가 되어 있다. 지금도요. 예전에 봤을 때는 뭐지 하면 넘어갔는데, 지금은 궁금해져서 조사 가능한지 문의를 드린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추가적인 댓글을 확인해 볼게요.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방패 추가를 하려고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에 저장된 목록 옆에 파이 마크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리스트 중에 국민은행을 저장해 놨었는데 국민은행에 파이 마크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오류일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본인들의 휴대폰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의 휴대폰도 동일하게 뜨는 현상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는 살펴보면 요렇게 뜰 거라는 거죠. 국민카드에서 파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아마 요렇게 뜨는 것 때문에 지금 되게 의아해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요거 되게 흥미롭지만 국민카드에 실제로 전화해보면은 알 수 없다라고 이런 답변을 해요. 근데 이 답변을 하더라도 그래도 좀 여기에 파이 표시가 됐다라는 건 신기하기도 한데 이것은 단순히 뭐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걸 수도 있고 나는 몰라요 라고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그냥 직접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굳이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딱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요것은 그냥 어느 분이 등록을 해놓은 정도다.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로 등록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요게 활용되고 뭐 이렇게 할 가능성 국민카드에서 직접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카드에 있는 내부 관계자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 정확한 답변을 해주겠죠. 이거는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막상 실무자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는 상담원 자체도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되게 좀 신기한 건 뭐냐면은 KYC 인증을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것은 그냥 전화번호 우리가 휴대폰 번호로 처음에 할 때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초창기에 할 때는 그냥 번호로도 뭔가 인식이 됐던 이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뭐 다른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른 걸로 인증을 해가지고 요거를 그냥 교묘하게 받는 우연히 받다 보니까 그리고 국민카드가 아닐 거예요. 실제로는 국민카드 등록이 아니라 그냥 요렇게 번호로 하고 그냥 이름 다른 거 쓰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인 전화번호로 1588-1688 당연히 KB 국민은행 국민카드가 맞는지 보면은 1588-1688 국내 대표 번호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이거 맞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것은 큰 기대는 안 하면 좋겠고 사실 이건 작년 뭐 재작년부터 이슈가 한창 됐던 사항. 다만 이 1588-1688이라는 번호로 쓰시는 분은 뭐다? 그래도 추정상 2021년, 2020년도, 2021년도가 맞겠죠. 그 정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채굴을 해왔던 사람이다. 그냥 요 정도만 추정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로봇은 아니고 그냥 사람이다 라는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이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KYC 인증을 완료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됐을 때 나중에 국민카드와 연관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볼 때는 좀 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도 파이코인에 대해서 좀 다양한 소식을 다뤄드리긴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국민카드는 그런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구나. 요 정도 인지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중국이 파이코인을 사용할 가능성들도 좀 보인다라는 이런 얘기들 그런 거를 이제 월급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게 핵심 내용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에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